2019년 4월 23일 주거종합계획 발표. 5월 7일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 발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 부동산 정책들. 내 집 마련 계획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미리 보는 2020 부동산 전망 이슈 인사이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연일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고 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 집값은 치솟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올해 부동산 트렌드와 내년 내 집 마련 전략까지 핵심만 콕콕 알려드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K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이동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집값이 온 국민의 관심사예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잡히지 않는 집값. 왜? 정말 이 왜가 궁금합니다. 예,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시장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 하나씩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네, 그래서 지역별 상품별로 그 양극화되는 현상이 올해 특히 좀 심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데 네. 뭐 지방은 꽁꽁 얼어붙었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서울은 특별히 또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양극화가 있는 반면에 요즘은 또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그렇죠. 소위 말하면 서울의 강남권, 강남 4구와 마용, 성광, 또 뭐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목동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게 올해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앞선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장 자체가 지금 정부와 시장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장이 아닐까. 네. 이렇게 2019년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 누가 이기나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뜻대로 지금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상승세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내놓겠다고 지금 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러면 정말 그게 얼마나 센 대책이 나올까 이게 좀 눈치도 보는 것도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이런 시장 자체는 추후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떤 게 더 나올지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이거를 과연 수용 가능한지에 따라서 방향이 향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역별로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좀 네.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상품별 좀 양극화를 꼽았잖아요. 네. 그렇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기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네. 소위 말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도 무겁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집값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버티기를 하니까 매물 풍기 속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상당히 공급이 좀 전반적으로 서울은 공급 부족, 수도권의 일부에는 이제 공급 과잉 현상도 평택이나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죠. 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별로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규 분양 시장은 과열되는 반면에 이 지역별로 기존 시장은 상당히 양극화되는 현상이 보였고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 3년간 침체 현상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우리가 양극화, 냉각되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미묘한 변화가 대대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구, 대전, 광주죠. 대구, 지역으로 대전, 해서 광주. 지방이 좀 대대광. 살아나기 시작했다는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부울경 들어보셨죠? 네.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이런 지역들은 산업이 침체됨으로 해서 정말 극심하게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은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오히려 서울은
지금 현재는 집값이 좀 오르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제 그동안 상승 국면에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도기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정부에서 올해 특징을 보면 고강도 정책을 집중 쏟아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정책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네.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게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애매한 그렇죠. 점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낮고 기준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얼마 전에도요. 또한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 이상이 풀려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어렵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 안 가고. 그리고 마땅히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학습 효과상을 보면 역사상 아파트 투자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자산으로 아파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 타깃이 서울이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정부 정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